오늘은 7월 15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설자가 올라왔습니다. 이 광화문 이번에 보셨죠? 어제 그제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광화문 일대 민주노총 시위대가 3군데를 다 점유해가지고 그냥 시위대가 그냥 신청을 다 해가지고 각 분산해가지고요. 광화문을 채우면서 불법 시위를 잠행했죠. 법원한테 허락은 받았지만 광화문 일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건 불법이죠. 길은 막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길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민주노총 시위를 보면 길을 막게 돼 있지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면은 안 막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이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설자가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까지 광화문 일대 길 막은 시위가 500건이나 넘는데 법원이 한번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법원이 한 번만 나가보길. 네. 이런 희망의 글을 갖다 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이제 집회가 3개 열렸습니다.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입니다. 서울 집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들이 하는 겁니다. 주로. 아주 그냥 지겹죠, 여러분들.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차례로 치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폭우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가는 사람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상당 부분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차로까지 그냥 다 차지하는 바람에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 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길거리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숨쉬기조차 거북한 곳도 많았다는 겁니다. 광화문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 풍경은 다른 날과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광화문 190건, 시청역 182건,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173건, 숭례문 로타리 82건, 세종대로 44건 등이었는데 이 일대에서만 하루에 평균 3건의 집회가 열린 셈인데 더구나 이 중 75%가 일부 차로까지 막은 집회 행진이라는 바로 여기에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주최자는 민주노총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이 광화문 일대를 자기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날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고려해서 3개 집회 중에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결정까지 내렸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이 허락했다 이거죠. 예. 주최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또다시 집회를 모두 허용을 했습니다. 이 법원은 도대체 뭐 하는 데입니까? 예. 국민들을 위해서 그 고통을 풀어주는 데입니까? 고통을 묵인하는 데입니까? 뭡니까? 주최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또다시 집회를 모두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건설노조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다 민주노총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한 결정을 내렸으면은 공조직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주구장창 그 대학 표체에 나와서 지금 혹시 사고나 일어나지 않나 하고 미연에 방지책을 노심초사 구하는 그런 공복 아닙니까? 공복이 그렇게 제한 결정을 내리면은 좀 뭔가 해야 되는데 뭐 판사가 어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집회를 그대로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래 법원은 시민 불편은 무시하고 집회, 시위와 시위의 자유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화 투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와 법원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지 않냐 이거죠.
노조 등은 우리 사회 권력층이 돼버렸고 우리 사회의 갑이 된 이들이 집회 시의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그거는 이상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조선일보 사설자의 지적입니다. 더구나 다양한 미디어 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사표현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이목을 끌려는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단 한 번만이라도 대로를 막고 벌어지는 시위 현장에 나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게 조선일보의 마지막 말입니다. 또 판사들이 와가지고 교통체증을 느껴봐라 하는 글도 있습니다. 직접 판사들이 와서 교통체증을 느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도심 민폐 시위에 분통을 터뜨린 겁니다. 어저께 서울 세종대로 정관 민노총 집회로 시민들은 교통 혼잡, 소음 큰 불편 겪었습니다. 어저께 비는 엄청 왔지 않습니까? 대한문 인근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모 씨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 민노총이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했을 때 숭례문까지 시청까지 약 1km 구간 빠져나가는데 1시간 걸렸다. 오늘도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달기사 김모 씨는 대로뿐만 아니라 골목길 차량 통행이 모두 막혀버렸다. 배달이 20-30분 늦어지는데 돌아갈 방법도 없다. 행진이 끝나기만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지로에 회사 다니고 있는 임모 씨는 광화문 주변이 꽉 막히면 도시권 전체 교통이 영향을 받는다. 그냥 불평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똑같이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인데 왜 매번 우리만 괴로움을 당해야 되느냐.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교통체증 상황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다. 와봐라. 나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이 퇴근길 도로 점거 집회를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만 치중하고 국민의 이동권은 경시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법조계에서도 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집회라는 형식이 되면 이 시민 다수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치는 등을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 장맛비가 내린 금요일 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집회 현행 집시법 테두리 내에서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헌법학자 이 문재인의 은사이자 문재인의 대선배입니다. 경희대 선배 허영 헌법학자인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헌법학자로서 3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1, 2, 3, 1, 2, 3로 꼽히는 분인데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석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회 장소에 설치한 무대를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봐서 도로교통법 68조를 적용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85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하고 딱 벌써 얘기 조문까지 쫙 내놨습니다. 알려줬습니다. 집시법의 시간 장소 등을 제약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수 고대 법전원 교수가 집시법에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게 큰 문제다. 출퇴근 길도 도로 점거하고 지하철 탑승 등 집회 시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민주노총이 어저께 3개를 갖다가 지역을 다 점거해가지고 서울 시내 특히 보건의료 노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간호사법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모했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수년되겠습니까? 병원 보십시오. 병원은 민주노총, 거기 노조, 보건노조가 전부 민주노총입니다. 어저께 신문 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다가 시간 놓치고. 이게 진짜 의료인입니까? 의료인이 그래야 되는지 어저께 언론에 신문에 많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의료인이 그게 의료인이냐 이렇게 항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본연의 자세에서 지켜야 됩니다.
환자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안 그러면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라 그럼 딱지를 떼고 면허를 반납하고 데모에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이 온 병원들이 마비됐다는 이거. 그래서 대안들을 많이 내놔라.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사, 한국 간호사들이 과연 그렇다면 정말 외국의 간호사들 수입하자. 이 지금 필리핀이고 뭐고 말레이시아고 뭐고 이 동남아에도 이 간호사들이 참 많습니다. 의료 체계에 대한 그런 사람들 한국에 맞게 또 훈련시켜 가지고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별별 의견이 국민들이 뿔이 났습니다. 뿔이 났어요. 의료는 함부로 그렇게 집단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의료는 막바지에 가서 어떤 경우에 합리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지. 길거리 의료 노조가 여러분 의료인들이 노조 해가지고 길거리 와서 세종론이 뭐 강화문에 차가지고 도로를 막고 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잠깐 하고 식하고 뭐 그러고 뭐 또 뭐 한강변에 모여가지고 뭐 촉구대회를 한다든가 뭐 삭발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국회 앞에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건 봤지만 과문에서 이렇게 크게 판을 벌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정치가 아주 복잡해지고 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싹 전면에서 사라지고 나면은 또 다른 이재명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이 이재명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31명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재명의 반기를 들은 겁니다. 이재명의 몰락의 단초가 딱 끼어졌습니다. 이제 몰락의 길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 대신 또 이재명은 최후 발악을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진리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역사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라고.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면으로 발전하는 거지 나쁜 면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레시안 법칙하고 다릅니다. 진리는 좋은 면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